그때 뭐 재밌었던 에피소드는 있었을까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거 없었어? 보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재우 사이언스TV의 정희선 강사입니다. 오늘도 1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합격 튜브 새로운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박수! 자, 오늘 모신 친구는요, 무려 국립치바대학교 물리학과를 합격한 안혜인 학생입니다. 박수! 네. 자, 오늘 안혜인 학생을 모시고요. 그리고 합격을 할 때까지의 과정과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부했는지 또 치바대학교는 어떤 학교인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볼까 합니다. 자, 일단은 혜인 학생은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 중에 하나였는데 이번에 치바대학교 무려 물리학과, 그 어렵다는 물리학과 어디지? 자, 그 학교에 지원했는데 일단은 치바대학교 어떤 점이 매력이 있었고 또 어떤 점이 혜인 학생이 이제 목표로 하는 그런 계기가 됐는지. 치바대학을 고르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치바대학교 물리학과에는 여러 가지 우주 물리에 관련된 연구센터와 거기 소속된 연구실들이 있는데요. 거기 연구실에 이제 대략적인 연구 과제, 연구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고 그 내용이 제가 하고 싶은 연구랑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고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는 제가 치바대학 시험을 보면서 이제 국립대학들이 대체로 유학생들을 잘 챙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미지가 있는데 치바대학은 이제 온라인으로 면접을 바꿔주면서 온라인으로 수험을 보는데 관련된 사항이나 이제 미리 할 연습 같은 거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해준다는, 그래서 유학생들을 위해서 상당히 잘 챙겨준다는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뭐 요즘에 국립대학교들은 웬만하면 코로나 때문에 입국이 금지되면서 CJU 수험, 즉 사비 유학생 제도를 아예 뭐 선발을 안 한다거나 아니면 연기하는 경우 혹은 뭐 알아서 와라 뭐 이런 식의 좀 불친절한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래도 치바대학교는 유학생들에게 되게 프렌들리하게 굉장히 친절하게 잘 해줘서 혜인 학생이 그 점이 더 마음에 들었다고 합니다. 와. 일단 혜인 학생이 일본 유학을 하려고 마음먹었던 계기가 있다면 어떤 점이 있었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일본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서 일본어가 너무 좋으니까 이제 일상생활이나 아니면 어떤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그런 평범한 생활도 이제 일본어를 사용하면서 하는 그런 환경에서 하면 더 이제 공부를 하고 싶은 어떤 의욕도 늘 것이고 여러모로 재밌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는 일본 유학을 결심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희망하는 전공이 이론 천체 물리학인데 이런 분야가 이제 일본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모로 딱 맞다, 좋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일본은 자연과학 계열이 좀 더 발달이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 비해서 뭐 국가적인 지원이라든지 뭐 연구개발도 많이 되고 있으니까 천체 물리 쪽 말만 들어도 되게 웅장해 보이는데 네, 굉장하네요. 저는 혜인 학생 일본어도 굉장히 잘 했는데 혜인 학생이 공부했던 공부 방법이 딱히 있다면? 우선 저는 일본어 공부를 그렇게까지 시간을 들여서 하지는 않았는데요. 일본어에 시간을 많이 쏟을 바에는 이과 과목이나 수학에 좀 더 시간을 두고자 했기 때문에 사실 일본어에는 크게 시간을 쏟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문법이라든가 단어 암기 같은 거를 사실상 거의 전혀 하지를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유 같은 경우에는 딱히 단어나 문법을 물어보는 문제가 아니라 이제 독해를 해서 문제를 푸는 형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부족한 단어력을 독해력으로 극복을 했다 같은 그런 느낌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저는 SNS 같은 데서 이제 일본인들이랑 이제 일본인 친구들을 이제 사귀게 되면서 처음에는 이제 교과서가 아니라 그냥 실제 일본인에게 자연스럽게 일본어를 이제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로 배우는 일본어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직접 일본인에게 배웠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러운 일본어를 체득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좋은 SNS의 그러한 역할을 잘 찾으셨네요. 네. 여러분도 이제 쉽게 SNS 접속을 해서 일본인 친구도 사귀고 또 여러가지 일본어 영상을 보면서 많이 일본어를 자기 걸로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혜인 학생은 이과 공부는 어떤 식으로 진행했을까요?
우선은 이거는 물리, 화학, 수학에 전부 해당하는 이야기인데요. 저는 학원을 다녔는데 학원을 다니면서 학원과 독학을 병행한다는 느낌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떠한 의미냐면은 학원에서도 이제 선생님에 맞춰서 진도를 나가게 되는데 그것과 별개로 저만의 진도로 따로 독학으로 진도를 이렇게 나갔습니다. 학원은 학원대로 이제 진도가 나가고 그렇죠. 자기는 자기대로 진도가 나가니까 두 개의 진도 노선을 따로 이렇게 네. 반복하면서 들을 수 있겠죠. 약간 복습 같은 그렇지, 느낌이 되는 거죠. 복습도 되면서 또 학원에서 진도보다 또 먼저 하면 예습도 될 거고. 네. 그래서 쌤도 이제 혜인 학생을 가르치면서 오늘 분명히 역학을 수업을 했는데 전자기 문제를 들고 와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 그런 식으로. 그래서 아직 안 가르쳤는데 혜인이가 되게 잘 이해를 하고 있고 또 되게 어려운 내용을 진짜 많이 파고들고 있더라고요. 이 혜인 학생 그때부터 되게 공부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혜인 학생은 학원에서는 어떤 식으로 많이 도움을 받았는지, 특별히 학원에서 이 점이 제일 굉장히 좋았다 이런 게 있었으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그 선생님이 올리신 본고사 공부 방법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제가 나오죠? 그쵸. 유명인이야. このように表すことができるんですけど、このデルタ B の部分が0なので、これも0となります。 なので起電力も0で結局電流自体も0になります。 그런 식으로 이제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방식으로 제가 푼 문제를 설명하는 그런 연습을 한 2달 정도 했었는데요. 그걸 하면서 이제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 점은 우선 첫 번째로 그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발표 준비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제 발표 준비를 따로 했다기보다는 처음에 문제를 풀 때 이제 서술형 답안지를 쓰듯이 문제를 풀었어요.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발표 준비가 되면서 이제 답지를 쓰는 연습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발표를 하면서는 제가 문제를 푸는 방법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풀면서 했던 생각들을 저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전달하는 그런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게 가장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도 늘 강조하지만 본고사 풀 때는 항상 칠판에 나와서 설명을 해봐라. 그러면 일단 일본어도 많이 들어요. 일본어도 이제 내 생각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표현을 해야 되잖아. 그리고 또 물리 용어라든지 이과 용어, 화학 용어 이런 것들도 직접 이제 말을 하고 뱉으면서 많이 쓰게 되니까 또 그것도 또 몸에 금방 익혀요. 어차피 여러분들 일본 대학 가시면 뭐 어차피 일본어로 수업을 들을 거잖아. 그럼 그때 또 전공 단어도 다 익혀야 되는데 미리 공부하면서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면 또 앞에 나와서 발표하면서 발표력 늘죠. 일본어 늘죠. 그리고 이과 실력 늘죠.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네, EJU 점수가 진짜 제일 궁금하죠. 다른 학생들도 EJU 점수라든지 영어 점수, 치바대학교에 붙으려면 어느 정도 EJU 점수가 나와야 되나요? 물어볼 경우가 많은데 혹시 공개할 수 있나요? 네, 우선 일본어는 369점이고 물리는 91점, 화학은 88점, 수학은 187점입니다. 네, 거의 만점에 가깝네. 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영어는 어떤 걸 보셨나요? 영어는 토익을 봤습니다. 토익 점수 혹시? 토익은 980점을 받았습니다. 본고사라든지 면접은 어떻게 진행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떤 문제가 나왔고 어떤 질문이 오갔는지. 우선 이제 입시 요강을 읽어보시면은 치바대학 물리학과 본고사가 올해부터 생겼는데 이제 입시 요강을 읽어보면은 물리에 관련된 사항을 중심으로 관련한 수학을 포함해서 출제한다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정보만 보고 이제 물리랑 수학 문제를 독립적으로 여러 개 출제하는 거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 2시간을 주고 물리 문제를 2문제를 푸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 안에 교묘하게 수학 같은 무언가가 섞여 있어요. 이제 그렇죠. 1번 문제로는 역학에서 부력과 단진동을 섞은 그런 문제가 나왔고 2번에서는 전자기, 자기장 속에 있는 도선이 받는 힘, 뭐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제 예를 들자면 1번 역학 문제에서 적분을 이용해서 부력의 총합을 구하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또 이번 문제에서는 또 약간 미분 방정식처럼 그렇게 풀었다고요? 그런 비슷한 야, 고등학교 레벨이 아닌데. 이런 것도 다 이제 고등학교 수준에서 물리는 이렇게까지 어렵게 나오지는 않죠. 하지만 뭐 물리와 수학 다 여러분들이 충분히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잘 접목시키지 못했다면 문제를 못 풀었을 건데 이 공부들을 하나로 이제 한 문제에서
둘 다 적용을 시켜서 풀 수 있었다는 것이 관건이 되겠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혜인 학생이 어려웠다고 생각할 정도면 쌤도 아까 전에 잠깐 문제 얘기 잠깐 들었는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2시간 안에 푸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 정도로 시간도 좀 타이트했을 수도 있었고 그런 문제, 그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본고사라고 하는 것은 이재유 수준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재유 공부까지만 한다라고 하시면 그러니까 공부량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실제로 대학 입학하기 위해서는 본고사 레벨까지 더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죠. 개인적으로는 이재유 점수는 사실상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1년 동안 이재유를 잘 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지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재유보다는 본고사의 비중이 훨씬 높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재유는 어디까지나 통과이래. 그러니까 1차 관문일 뿐이다 라고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재유 끝났다고 해서 공부를 아예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더 어려운, 즉 대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수준에 맞게 공부도 해보시는 게 본고사 준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공부를 쭉 안 하다가 갑자기 대학 가서 대학 수준의 레벨 공부를 하려고 하면 또 힘들겠죠. 그래서 혜인 학생도 이제 그걸 미리 알고 이재유 공부를 할 때부터 본고사 수준의 공부를 쌤이랑 같이 많이 했었고 또 이재유가 끝난 뒤에도 지금도 많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죠? 네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이제 에피소드 이야기해주고 많은 노하우도 전해줬는데 혹시 지금 이재유를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아까 일본어 공부를 하면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과인 경우에는 일본어에 너무 그렇게 집착을 하지는 마시고 일본어 공부도 물론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 이제 물리, 화학이나 수학에 좀 더 비중을 두고 본고사까지 생각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이야기로는 이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수험을 할 때 영어가 그렇게 크게 반영이 되는 요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좋은 점수를 받아 놓는다면 좀 더 어떤 관심을 끌고 저에 대한 좋은 인상을 주는 데는 충분히 그런 역할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영어를 그렇게 얕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나요? 왜냐하면은 저도 처음에는 영어 점수 좋아봤자 뭐 어디다가 쓸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했었는데 이제 면접을 보던 도중에 교수님이 이제 영어 점수가 좋다라는 그 이야기를 이제 언급을 하셔가지고 영어 점수가 그래도 이런 쪽으로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네요. 네, 일단 좋은 점수 받아두면 이목은 확 끕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마지막으로 혜인 학생이 일본에 가서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지 그 기대라든지 아니면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혹은 장래 미래 계획도 괜찮고. 우선 저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면은 대학원에 진학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저는 이론 물리를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연구직을 희망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대학원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리 연구. 그래서 물리하면 학생들이 제일 싫어하는 과목 중에 또 하나잖아. 네. 근데 물리에 관심을 갖게 되면 솔직히 나도 물리 교육 전공이긴 한데 물리가 내가 생각해도 물리라고 하는 게 되게 재밌어. 뭐지? 남들이 봤을 때는 우리 좀 이상하게 볼 수도 있겠지만 물리가 진짜 어려운 과목은 맞는데 나는 물리 공부를 할 때 항상 모든 우주를 이해하는데 제일 기본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래서 내가 이 공부를 하면서 우주에 대해서 좀 알았다, 자연에 대해서 좀 알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또 쏠쏠한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제 저도 처음에는 이제 천문학을 좋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물리학으로 관심이 뻗어진 그런 사례인데요. 근데 이제 물리학을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정말 실생활에 존재하는 어떤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고 약간 원자 같은 작은 세계부터 이제 우주처럼 큰 세계까지 전체를 전부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기본적인 학문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가장 흥미롭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물리 너무 싫어하지 말고요. 네, 물리 배울 때는 이재유 사이언스에 오셔서 물리 공부하시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한번 해서 합격 튜브 오늘 굉장히 좋은 정보와 귀한 시간 내주신 혜인 학생 굉장히 감사합니다. 박수! 자, 이렇게 우리 합격 터뷰에서 선배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그리고 생생한 경험담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이렇게 합격자로서 합격 터뷰에 나올 수 있도록 한번
힘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입시를 준비한 모든 친구들 굉장히 고생하셨고요. 그리고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또 앞으로 준비하는 여러분 친구들도 네, 많은 노력해서 또 이 혜인 학생처럼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다음에 다시 만나고요. 그리고 또 혜인 학생의 빛나는 미래를, 일본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미래를 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